예, 2023년은 뭐 경기는 침체다. 아, 침체다. 예, 작년에는 그 인플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 이게 그 주요 이슈였었는데 네. 올해는 뭐 상반기부터 예, 경기 침체가 이슈라고 보는데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올해는 그 현재의 경기보다는 미래 경기 지표를 나타내는 선행지수 같은 걸 보자. 우리가 선행지수가 예를 들어서 2021년 6월달에 순환변동체가 정점을 쳤는데요. 네. 예, 그게 올 상반기 어느 시점에 저점을 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의 경기는 나쁘지만은 예, 미래의 경기는 좋아진다 이런 지표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는 현재의 경제 지표만 볼 텐데요. 네. 예, 미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 한번 뭐 장단기 금리차든지 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든 이런 걸 올해는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교수님이 이제 나와서 경제 그 얘기를 하실 때 수출입 동향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수출입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기 때문에요. 네. 우리 수출만 보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 수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중국으로 수출은 감소했고 미국으로는 수출이 증가했거든요. 네. 예, 작년에 중국 경제가 별로 안 좋고 미국 경제는 좋았다. 우리 수출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우리 수출이 작년 9월까지 증가하다 10월부터 뭐 전년 동월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했고요. 예. 아마 올 상반기에는 감소폭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더 커진다고요? 예. 예. 그럼 수출이 우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세계 경제가 나쁘다. 예, 그래서 요새 뭐 IMF 등 모든 전망 기관 다 전망치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 IMF가 작년 10월달에 세계 경제 전망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한 2.7%로 전망했는데요. 네. 조만간 1월 그 수정 전망치가 나올 겁니다. 아마 2%나 그 밑으로 뭐 낮춰서 전망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것들 우리 수출이 미리서 작년 10월부터 감소하면서 미리서 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1월 1일에 또 발표했네요. 1월 1일 날 우리 수출 발표했는데요. 그것도 역시 감소. 예, 감소했습니다. 작년 12월께 발표됐는데 네, 네. 뭐 3개월 연속 지금 감소폭이 거의 두 자릿수에 접근해 가고 있고요. 네. 아마 1월은 뭐 두 자릿수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월 1일에 발표되는 예, 1월 예, 통계는 그러니까 점점 확대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경기 자체는 침체로 가는 게 뭐 우리 수출로도 확인이 되고 이제 세계 경제 전망도 점점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동행 지표인 거죠. 예, 현재 경제 지표죠. 예, 그런데 이런 거를 선행지수가 2021년 6월에 정점을 치고 계속 하락하면서 네. 나빠질 것이다 계속 예고를 해준 거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빠지고 있고요. 네. 뭐 주가도 뭐 선행지수 순환변동제가 떨어지면 제가 늘 주식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하시더라도 좀 비중을 많이 줄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이 떨어지고 뭐 주가도 먼저 떨어지고 지금 경기도 나빠지는 국면입니다. 네. 예, 선행지수 순환변동체가 네. 예, 저는 아마 2분기 후반 무렵에 저점을 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 6월 정도에. 아마 3월 전후에요. 1분기. 1분기 후반. 예, 2, 3월 정도요. 예, 네. 6월보다는 한 3월 무렵에 저점을 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거는 계속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데 네. 예, 특히 선행지수 순환변동체 앞서가는 게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예, 저는 장단기 금리 차요? 예. 네. 이게 순환변동치 계산하는데도 장단기 금리 차가 들어가나요? 거기에 선행지수에 들어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특히 10년하고 1년 우리 국고채 수익률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고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10년하고 1년 이 수익률이 선행지수에 뭐 어떤 때는 5개월 선행하는 경우 있고 어떤 때는 1개월 선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선행성이 짧아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12월 달에 역전까지 됐어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1년보다 낮아졌죠. 네. 네. 이거는 그 심각한 침체가 온다. 네. 아마 1월은 그래서 경기가 아마 더 나빠질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최근에 보니까 1월 뭐 어제 오늘 뭐 이틀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감소폭이 조금 축소되고 있거든요. 살짝 올라오고 있다. 예, 이거는 좀 지금 1월 들어서 2일밖에 거리가 안 그쵸, 됐으니까 아직 좀 얼마 더 안 지켜봐야 됐- 되겠습니다만 네. 좀 축소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장기 채권의 금리가 높고 단기 채권의 금리가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아야지 일반적인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뭐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게 장기 채권의 금리가 더 낮고 단기 채권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져서 이게 마이너스를 찍을 때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좀 불안하다는 느낌인데 근데 그게 살짝 1, 2일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군요. 저는 뭐 이달에 조금
이 마이너스 폭이 좀 축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10년물하고 1년물 차이를 예. 보는군요. 보통 미국에서는 10년물하고 2년물 많이 보지 않나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10년하고 2년물 가지고 그게 뭐 1980년대 이후로 보면은 네. 뭐 그게 역전되면은 미국 경제가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었죠. 미국의 이제 10년물하고 2년물하고를 마이너스한 그것의 그래프인 거죠. 지금 마이너스 상태인 지가 꽤 됐습니다. 예, 작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였는데요. 네네. 저게 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 매일매일 발표해 주거든요. 네네. 그런데 미국도 저게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가 최근에 보니까 약간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80년대 그래프 아까 잠깐 보시면은 뭐 2% 가까이 마이너스 2% 가까이 찍은 적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항상 그 다음에는 이게 마이너스권으로 간 다음에는 좋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뭐 기간의 문제였지 저희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미국 경제가 꼭 침체가 왔었거든요. 뭐 작년 하반기부터 저게 역전돼 가지고 뭐 빠르면 올 상반기에도 경기 침체가 온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은 그 3개월짜리가 10년짜리보다 더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10년 마이너스 2년도 보지만 10년 마이너스 3개월도 보는데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경제 성장을 예측하는 데 단기 예측하는 데는 좀 더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그 3개월짜리가 오히려 10년짜리보다 높아지면서 미국 경제가 조만간 침체가 올 것이다. 그걸 예고해 주는 거죠. 아, 미국은 아직 침체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아마 올 상반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최근에 1월에 나온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요. 미국 연간 경제 성장률을 0.3%로 전망해 놨거든요. 0.3%요? 예. 플러스. 플러스 0.3인데요. 그거는 뭐 언제든지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오차 범위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아마 마이너스 성장하고 하반기에는 조금 플러스 성장해가지고 0.3 갈 텐데요. 저는 올해 미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뭐 노무라 그다음에 BOA 뭐 도이치뱅크 이런 데도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진짜로 뭐 플러스가 돼도 크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그런 거를 높고. 저는 장단기 금리차가 미리서 다 예고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경기 침체가 온다면 경제 주체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합리적 반응을 하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사실 몇 개월 전에 예고가 되는 거니까요. 늘 그랬었거든요. 이번에는 다르다 그랬는데 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은 애 없이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아까 그 그래프 보여주시면 음영으로 이렇게 좀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 저 부분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았었던 때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19년도인가요? 이렇게 살짝 그 0을 건드렸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실 뭐 그렇게 침체. 2019년에도 약간 마이너스 갔는데요. 저게 약간 마이너스 갔는데 2020년 3, 4월이 두 달간 미국 경기가 침체 국면이었어요. 미국에는 경기 침체, 뭐 정점 저점을 MBR 전미 경제영수 발표하거든요. 근데 2020년 3, 4월이 2개월 동안 경기 침체였습니다. 역사상 미국 경제가 침체 기간이 2개월인 적은 처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2019년에 잠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죠. 그 짧은 경기 침체까지도 예상해 줬다는 겁니다. 그 코로나 상황 특수 상황 아니었나요? 특수 상황까지 사실 코로나가 발생할지는 몰랐지만 그렇죠. 뭐 저게 장단기 금리차가 다 알려준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꽤 깊게 들어갔는데 그때에 비교하면은 그러면은 꽤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침체가. 그래서 아마 올 1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3분기까지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습니다. 1, 2, 3분기. 그래요. 그러면은 뭐 시장이 그렇게 좋기는 어려웠겠네요. 근데 주가라는 거는 미래가 선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주가는 뭐 저평가 영역에 들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미국은 아직도 가대평가 영역이 있어요. 그래요? 많이 내렸는데요, 미국도. 우리가 더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우리가 뭐 2021년 6월 정점을 치고 먼저 떨어졌고 미국은 작년 들어서나 떨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점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주가는 상당히 미리서 반영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주가는 저는 뭐 다가올 경기 침체를 많이 반영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예. 네. 예, 제가 저 우리 주가를 평가할 때 명목 GDP 그다음에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 네. 예, 그다음에 총 유동성을 나타내는 뭐 강의통화 M2 이런 가지고 평가하면요. 네. 예, 제가 2021년 하반기 뭐 작년 상반기에는 이거에 비해서 우리 주가가 코스피가 너무 가대평가됐다. 예,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3,300 갈 때 2,200도 이야기했었거든요. 아, 네. 예, 그런데 최근에 그 닥터둠이라는 별명을 얻으셨죠. 예. 네. 근데 최근에 2,200까지 떨어지면서 네. 다 저평가형에 들어서 버렸어요. 아, 그래요? 지금 우리 명목 GDP로 적정 주가 추정하면 지금 3,000 정도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2,200이니까 많이 저평가됐죠. 교수님이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으셨군요. 아니 저는 뭐 늘 그 데이터를 보고 아, 데이터에 의해서 좋으면 좋고 나쁘면 네. 나쁘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겠지만은 네. 그래도 주가가 저평가형에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총 유동성에 비해서도 우리 코스피가 한 20% 이상 저평가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에 대해서 2011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는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예, 제가 주가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예, 그런데 그것들이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 버렸죠. 이미 그걸 예. 다 반영을 했다. 예, 제가 그것으로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수평가형에 들어섰으니까 주식 비중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지금은 주식을 늘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아.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늘 올 1분기에 주식 좀 사십시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지금 그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기는 뭐 3분기까지 침체지만은 네. 미래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반등할 거라는 겁니다. 조만간 저점을 치고. 아, 예. 그러면 주식도 그걸 따라갈 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 예, 예. 현재 경기가 좋고 나쁜 거는 예. 그 다음 문제다. 예, 예.